안녕하세요. 충퇴근길 라디오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시달린 몸을 이끌고 돌아가는 차 안, 붉은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진 도로 위인가요? 아니면 지친 몸을 겨우 씻고 나와 침대맡에 작은 조명 하나 켜둔 채 무거운 눈꺼풀을 감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참 길었죠? 누군가의 상사로, 누군가의 부모로, 아니면 내 인생의 책임자로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꼭 삼키고 내 감정과는 다른 표정을 지어야 했을 당신.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리더라는 왕관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를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단단해 보이는 갑옷 속에 사실은 누구보다 여리고 외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1부에서는 세상이 강요하는 차가운 성공 법칙이 아니라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숨쉬게 만드는 따뜻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경영학 이론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위한 심리학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깊은 숨을 내쉬며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흘린 땀과 삼켜낸 한숨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마음의 지능.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오늘 회사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지? 왜 나만 이렇게 속이 터져야 하지? 하며 울컥했던 순간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꽉 막힌 부하 직원 때문에 혹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사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던 그 순간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리더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웃거나 차갑게 표정을 굳히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혹시 감성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이 이걸 그저 성격 좋은 사람, 남 비위 잘 맞추는 능력 정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뜻은 그게 아닙니다. 골먼 골맨이라는 학자는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들을 분석해봤더니 그들의 성공 요인 중 지능, IQ이나 기술적 능력은 20%도 안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8,090%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성지능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성지능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네스입니다. 나 자신의 기분, 감정,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리더는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저 직원의 태도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슬픈 거구나. 내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할까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와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계기판이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빠른지 엔진이 과열되는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결국엔 고장이 나고 맙니다. 오늘 당신은 어땠나요? 남들의 눈치는 그렇게 살피면서 정작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나 힘들어, 나 좀 봐줘 라는 신호는 외면하지 않았나요? 지금 잠시 당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 주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땠니? 많이 다치진 않았니? 챕터 2. 멈춤의 미학, 3초의 기적. 내 감정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규제, 셀프 레귤레이션입니다. 이건 무조건 꾹 참는 억압과는 다릅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하다고 아랫사람을 닥달하는 그런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규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판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울 때, 그 순간 욱해서 쏘아붙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 온도가 빨간불이구나. 잠시 식히자.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이 작은 여유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듬직한 상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요. 화나면 소리 지르고 싶고 슬프면 울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딱 한 번 더 3초간 멈출 수 있다면 그거로 당신은 이미 훌륭한 리더입니다. 챕터 3. 가면을 벗어라. 진짜가 되는 용기.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진성 리더십, 어센틱 리더십입니다. 어센틱, 즉 진짜, 진정성 있는 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리더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강한 척, 다 아는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경고합니다. 가면을 쓴 리더는 결국 고립된다고요.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솔직히 나도 이 상황이 조금 두려워. 하지만 우리같이 방법을 찾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는 투명한 사람. 이런 리더 앞에서 구성원들은 비로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 앞에서는 굳이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이 믿음이 생길 때 조직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성원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서로를 진심으로 돕게 되죠. 오늘 당신은 얼마나 솔직했나요? 혹시 리더라는 무게 때문에 아픈데도 안 아픈 척 억지로 웃지는 않았나요? 이제 그 무거운 가면 오늘 밤에는 잠시 벗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한숨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소중한 일부니까요. 챕터 4. 감사의 힘. 뇌를 바꾸는 마법. 마지막으로 당신의 뇌를 가장 빠르게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사 성향, Gratitude Disposition입니다. 에이, 뻔한 소리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 덕분임을 인식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담당하는 회로가 억제되고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대 말고,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었던 사람,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 동료, 집에서 당신을 기다려준 가족을 떠올려보세요. 진성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작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뇌를, 그리고 당신의 조직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2부를 기약하며 자, 1부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감성지능과 진성 리더십, 그리고 감사라는 세 가지 열쇠를 찾았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따뜻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며 타인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리더, 아니 행복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성과를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가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실수했어도, 조금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이어질 2부에서는 이렇게 다져진 마음밭에 구체적인 행복의 씨앗을 심는 방법, 그리고 정서지능을 실제로 높이는 훈련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더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2부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야 라디오 서재 생운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무거웠던 리더의 가면을 벗고 과열된 뇌를 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무언가를 비워내고 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이죠. 지금 스튜디오에 그 공허함을 안고 찾아온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1부 방송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셨다고 하네요. 우리 서재의 영원한 단골 손님 지윤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재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야근 요정 지윤입니다. 아니, 일부 방송 듣는데 솔직히 좀 울컥해서 그냥 잘 수가 없더라고요. 오, 1부에서 제가 알려드린 가면 벗기랑 내려놓기 해보셨나요? 네, 아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화장실 거울 보고 딱 섰죠. 그리고 서재님이 시킨 대로 어쩌라고, 나 오늘 고생했다, 누가 뭐래? 하고 속으로 외치고 어깨 툭 떨어뜨리는 거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하루 종일 꽉 막혀있던 명치가 쑥 내려가는 느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뇌가 보내는 휴식 신호를 몸이 제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요, 서재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화는 가라앉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허전해요. 화가 빠져나간 자리가 텅 빈 느낌이랄까?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전쟁터로 출근해야 하잖아요. 독소는 뺐는데 이제 저는 무슨 힘으로 버텨야 하죠? 이 텅 빈 마음을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허전함,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컵에 담긴 흙탕물을 버렸으니 컵이 비어있는 게 당연하죠. 이제 그 빈자리에 진짜 에너지를 채워넣을 차례입니다. 지윤씨, 지윤씨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월급날 통장에 숫자 찍힐 때? 아니면 야근 없이 칼퇴해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뜯을 때? 근데 그런 건 너무 잠깐이잖아요. 치킨 먹고 나면 살찔까봐 걱정되고, 월급은 스치듯 안녕이고, 그래서 행복은 꼭 신기루 같아요. 잡힐 듯 하면 사라지는. 맞아요. 우리는 흔히 찰나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들이 말하는 행복은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개념이에요. 오늘 2부에서는 그 신기루 같은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를 바꾸는 기술이죠. 과학적인 방법이요? 행복에도 공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정서지능 EQ가 감사, 그래티튜드라는 두 가지 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뇌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지은씨, 오늘 이 두 가지 재료로 마음의 집을 짓는 법 배워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 오늘 치킨 대신 이 행복 레시피 챙겨가겠습니다. 챕터 1. 행복의 해부, 쾌락을 넘어선
안녕녕. 자, 먼저 행복의 정체부터 해부해봅시다. 지윤씨가 방금 말한 치킨 먹는 기쁨, 그걸 심리학에서는 쾌락적 안녕, 에페티브 웰비잉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기분이 좋은 상태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그 순간 지윤씨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단 21일이면 당신의 뇌 구조 자체가 행복을 잘 느끼는 뇌로 바뀝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웰비잉에는 두 가지 기둥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실현적 안녕, 유달모닉 웰비잉입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느끼는 묵직한 뿌듯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적 안녕, 이밸류에이티브 웰비잉입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내리는 긍정적인 평가예요. 아, 듣고 보니 저는 1번 쾌락만 쫓아다녔네요. 그러니 치킨 먹고 나면 허무했구나. 근데 소재님, 2번, 3번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 생활은 그냥 존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자아 실현을 하고 의미를 찾아요. 리더들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일부에서 말했던 진성 리더십, 어텐틱 리더십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리더로서 발휘하는 힘이죠. 연구에 따르면 진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내가 남의 눈치 안 보고 가면 안 쓰고 나답게 살 때 행복의 기초가 다져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답게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질까요? 논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진성 리더십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해요. 두 개의 다리요? 그게 뭔데요? 바로 정서지능과 감사 성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좋은 리더십도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일종의 행복 변환기인 셈이죠. 첫 번째 다리, 마음을 읽는 지능, EQ. 먼저 첫 번째 다리,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부터 건너봅시다. 지인씨, 1부 오프닝 때 팀장님한테 혼나고 머리가 하얘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만약 지윤씨의 정서지능이 아주 높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덜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팀장님 기분을 잘 맞춰드려서 덜 혼났으려나? 비슷해요. 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크게 네 가지 능력으로 나뉩니다. 자기 정서인식, 타인 정서인식, 정서조절, 그리고 정서활용이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조절합니다. 아, 내가 지금 당황해서 심장이 뛰는구나. 화난 게 아니라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요. 자신의 감정을 아는 순간 뇌는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일부에서 했던 내려놓기랑 연결되는 거네요.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맞습니다. 응용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인 인식입니다. 팀장님이 화내는 걸 보고 저 인간은 나를 미워해, 나를 죽일 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위에서 쪼임을 당해서 불안하구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나 하고 그 사람의 감정 이면을 읽어내는 거죠. 이걸 감정이입, 엠퍼치라고 합니다. 와, 팀장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안해서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좀 짠해지는데요?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젖은 고양이처럼 보인달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정서지능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회복 탄력성이 좋으니까요. 저는 제가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서지능이라는 마음 근육이 부족했던 거네요. 이거 훈련하면 늘까요? 물론입니다. 정서지능은 타고나는 지능, IQ가 달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발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멈추고 호흡하기, 상대방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같은 연습들이 다 정서지능을 키우는 헬스장인 셈이죠. 챕터 3, 두 번째 다리, 뇌를 바꾸는 마법, 감사. 자, 이제 두 번째 다리, 감사 성향, Gratitude Disposit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감사 성향, Gratitude Disposit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윤씨, 솔직히 감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도덕 교과서? 착하게 살아라. 범사에 감사해. 솔직히 좀 뻔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싫은 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러면 진짜 화나거든요. 이 상황에 뭐가 감사해? 억울해 죽겠는데? 하면서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억지 감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정보 처리요? 컴퓨터처럼요? 네, 첫째,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났음을 인식하는 단계. 논문에 따르면 감사는 두 단계의 정교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났음을 인식하는 단계. 둘째, 그 원인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 타인에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윤 씨가 오늘 점심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고 칩시다. 감사 성향이 낮은 사람은 커피네, 맛있네,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하지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감사 성향이 높은 뇌를 가진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요. 둘째, 그 원인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 타인에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원두를 볶은 사람, 내린 사람, 그리고 나랑 같이 마셔준 동료 덕분에 오후를 버티는구나. 아,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타인의 도움 덕분이라고 해석할 때 우리 뇌는 세상은 아직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불안과 우울을 담당하는 회로가 억제되고 그 자리에 안도감과 행복 호르몬이 차오릅니다. 이것을 긍정정서 확장이론 Broaden and Build Theory라고 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축적하고 확장시켜서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와, 감사가 그냥 마음씨 고운 게 아니라 뇌를 긍정적으로 세팅하는 생존 기술이었군요. 맞습니다. 연구 결과 감사 성향은 분노,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심지어 진성 리더십이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매개 변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챕터 4 실전 행복을 건축하는 감사 회고.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1부에서 내려놓기로 뇌를 씻어냈다면 2부에서는 감사로 뇌를 채워야죠. 가장 검증된 방법은 바로 감사 회고 Grateful Recounting입니다. 지은 씨, 저랑 같이 지금 딱 1분만 해볼까요? 네,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순간 중에 아주 사소하게 다행이었던 일 혹은 고마웠던 일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거창한 성취나 성공 말고요. 우리 뇌는 세상은 아직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오늘 진짜 팀장님 때문에 최악이었는데 아까 혼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 대리님이 아무 말 없이 초콜릿 하나 쓱 건네주셨거든요. 당 떨어질 때 먹으라고. 그때 좀 울컥했어요. 이것을 긍정정서 확장이론 Broaden and Build Theory라고 합니다. 자, 그걸 뇌에서 한번 처리해봅시다. 1단계, 초콜릿을 먹어서 기분이 좀 나아졌다. 2단계, 이건 대리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순간 지은 씨 마음이 어때요? 아직 회사는 반일만 하구나,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내일 대리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검증된 방법은 바로 감사 회고 Grateful Recounting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순간 지은 씨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걸 말로 하거나 일기로 적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씩만 찾아보세요. 단 21일이면 당신의 뇌 구조 자체가 행복을 잘 느끼는 뇌로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의 과학입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네요. 가면 벗기, 내려놓기, 그리고 감사하기. 이것만 있으면 내일 출근길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지은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 씨도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러 가셔야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서재님. 덕분에 오늘 밤은 꿀잠 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Chapter 5 선순환.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 이제 지은 씨도 떠나고 스튜디오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진성 리더십을 이야기했고 방금 2부에서는 정서지명과 감사 성향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이것을 다중매개 효과 Multiple Mediation Effect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아주 단순하고 따뜻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진성 리더십을 이야기했고 방금 2부에서는 정서지능과 감사 성향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이것을 다중매개 효과라고 부릅니다. 진성 리더십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리더십 도구입니다. 결국 깊은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십도 좋은 관계도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혹은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당신의 팀이, 당신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편안한 미소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리더십 도구입니다. 어느덧 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네요. 오늘 우리는 1부와 2부에 걸쳐 긴 여행을 했습니다. 가면을 벗고 감정을 잃고 타인에게 감사하며 결국 나를 채우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뇌는 수만 가지 정보를 처리하느라,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감정을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 긴장의 스위치를 내리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정서지능으로, 조금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한 얼굴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밤과 꿈을 지키면 심야 라디오 서재 생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